네, 그렇다면 음창의 또 다른 치료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심각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한방 치료 후에 매우 좋아졌던 경우입니다. 이번은 이제 둘째를 출산한 후에 생식기 염증이 심하다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생식기 쪽으로 4군데나 헐어서 패이고 통증이 극심했습니다. 아이고. 생식기가 4군데나 헐었는데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소변을 보면 너무나 따갑고 아파서 지옥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식기가 가렵고 수포처럼 올라왔다가 터지고 나면 그 자리가 입안에 허는 것처럼 패인답니다. 그래서 몹시 괴롭대요. 생식기가 얼마나 연한 곳입니까? 예민하고. 그것이 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증상이 6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보아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방 치료 후에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하면서 개운하다고, 너무나 개운하다고 만족스러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자분께서는 그 밖에 다른 불편한 점은 호소하지 않으셨나요? 네, 원래 이 여성은 구내염이라고 해서 입안도 잘 헐었습니다. 또 두피와 얼굴에 뾰루지 모양으로 무엇이 났다 들어가곤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체 쪽으로, 다리 쪽으로 뾰루지 같은 염증이 이상하게 났다고 했습니다. 별로 그런데 가렵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얼굴이 붓고 몸이 붓는 이런 증상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가보면 베제트병이다, 베제트십병이다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제트십병하고 조금 다릅니다. 피부도 났기 때문에 피부과를 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생식기와 같은 병입니다. 입안에 허는 것도 생식기와 같은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감기 몸살 같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네. 말하자면 입안도 헐고 생식기도 헐고 피부도 좋지 않고 머리도 헐고 머릿속에도 뭐가 나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 불편함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매 시간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서 맞아요. 질병으로 연관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음창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음창과 연관된 증상입니다. 피부에 났다고 해서 생식기와 연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입안이 헌다고 해서 생식기와 연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감기 몸살 증상이 있다고 해서 생식기와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위주로 볼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의사가 깊은 공부를 해서 판단을 잘 해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생식기도 헐고 입안도 헐고 피부 염증, 전신에 무엇이 나기도 하는데 이 모든 증상들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니까 베제트병이다로까지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병에 속하게 되나요? 바로 음창 또는 하감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식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염증도 생겨서 피부 발진도 생기고 입안도 얼어서 패이고 이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 체질이 있는데 바로 퉁퉁하게 생긴 양명형들한테 이런 병들이 잘 생깁니다. 네. 이런 사실을 모르니 환자들이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헤매고 다닌 것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 유기적인 한 가지 병인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그거에 맞게끔 찾아다녀봤자 낫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명형들에게 음창이 잘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양명형들은 혈기가 왕성하고 몸이 더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운 거 못 참아요. 이런 사람들은 피부나 생식기 입안에 염증이 잘 허는 특징이 있습니다. 헌데가 잘 생겨요. 이것을 모르면 음창을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여성도 양명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하감청을 보고
승마, 갈근탕을 투여해서 생식기가 헐고 패이고 쓰라리고 아프던 것이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졌으면서 입안도 덜 패인다고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양명형으로 생겼으니까 그 병이 온 것으로 판단해서 승마, 갈근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이 약은 양명형이 아니면 거의 효과가 없는 약입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체질 감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형상의학에서는 기과형과 정과형, 그리고 혈과형과 신과형, 그리고 양명형과 거름형으로 체질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중에서 양명형 체질이셨는데 네. 특징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잣집 만면이처럼 생겼어요. 부잣집 만면은 되게 이렇게 살집도 있고 퉁퉁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몸집도 커요. 이 환자가 덩치가 크고 이 덩치가 큰 사람들이 되게 물러요. 쉽게 지치고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어떤 고생을 한 것입니다. 약을 또 들었는데 이 약을 끊으니까 증상이 확 심해졌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병이 심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다른 처방을 썼는데 전혀 효과가 없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오진을 한 거죠. 말하자면. 결국 아래가 너무 심하게 패이고 아파서 걷지 못하고 소변도 잘 못 보고 소변 시에 통증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양명형 체질이라는 것을 보고 승마 갈근탕을 투여했더니 신속하게 좋아져서 지금까지 잘 지낸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성이 양명형 체질이라는 것을 몰랐으면 아직도 무척 고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하나만 팁을 좀 주세요. 네. 이 지렴이나 다른 질병 때문에 양약을 먹으시는 분들이 네. 차처럼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죠. 우리가 양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양약에는 보면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 양약은 오래 먹으면 이렇게 좀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피부에. 그럴 때 이제 감초하고 검은 콩을 1대1로 해서 차처럼 꾸준히 넣으면 좋은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너무 진하게 들이면 안 돼요. 네. 감초 4g 또는 8g. 그다음에 검은 콩 4g 또는 8g. 요 정도를 해서 큰 주전자에 하나 들여서 한 2, 3일 복용하면 돼요. 그걸 차처럼 아주 연하게 복용하는데 꾸준하게 복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복용하면 그게 안에 있는 모든 세포에 있는 나쁜 불순물들이 다 이렇게 걸쳐서 나가요. 그것은 공해, 우리 공해 속에 살잖아요. 이 공해 같은 이런 나쁜 것들도 다 해독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약독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독, 잘못 먹는 음식 있잖아요. 이런 독까지 다 해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하게만 드시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여성분들이 말 못하고 끙끙 앓으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이 지렴, 오늘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칸디다 지렴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